안녕하세요. 저는 조재도입니다. 학교에 교사로 근무했었는데 2012년 8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 한 10년 넘게 퇴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내 경험이라든가 느낀 점, 또 생각한 바를 이번에 책으로 펴냈습니다. 퇴직 후 잘 사는 인생이라는 이런 책인데요. 이 책에서 제가 그동안에 느꼈던 그런 퇴직과 관련된, 또 퇴직 이후에 잘 사는 인생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이 책으로 썼습니다. 단순함은 복잡함의 반대죠. 복잡하면 우선 신경이 여러 군데로 쓰이잖아요. 시간도 여기저기 할애를 해야 되고. 단순하다는 거는 복잡한 것을 줄여서 자기가 진짜 원하는 일에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단순한 거죠. 이 단순함을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관계의 단순함이에요. 관계, 인간관계.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명을 만나는 것보다는 퇴직 이후에는 가능한 한 한두 사람, 정말 자기하고 뜻이 맞는 사람,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뭔가 배울 바가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일의 단순함이에요. 퇴직 전에는 많은 일에 다리가 걸쳐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또 본인이 원해서 하는 일도 있고 원하지 않는데도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렇지만 퇴직 이후에는 그런 인간관계, 일의 관계, 이런 거를 잔가지는 다 쳐내고 정말 중요한 가지 한두 가지만 남겨놓고 그 일에 전념을 하는 것이 퇴직 후의 단순함이라고 할 수 있죠. 머릿말에서 퇴직과 관련한 실용서가 아니라 인생론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퇴직과 관련된 책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쓰면서 여러 권 읽어봤는데 대부분이 퇴직과 관련된 실용서에 가까웠어요. 예를 들어서 연금 관리라든가 투자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 퇴직자들이 마주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줄이고 창업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이런 매뉴얼에 가까운 그런 책들이 많았는데, 이 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책은 어디까지나 그런 문제를 다루더라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이야기, 교훈, 이런 거를 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다른 퇴직과 관련된 책들에는 자기 얘기가 없어요. 자기 얘기가 없고 자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런 퇴직자들이 부딪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자기 이야기, 자기 경험에서 우러나는 이야기, 그리고 자기 가족과 관련되는, 특히
자기 부인, 배우자, 남편, 그리고 자식, 그리고 인간관계로서 친구, 이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어떤 그 삶의 이야기를 담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별로 중요한 건 퇴직자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죠. 마음의 준비 없이 어떤 외부 상황에 떠밀리다시피 퇴직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가족과의 이 합의도 충분한 시간을 거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합의를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퇴직자는 당연히 퇴직 이후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놓고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자기가 할 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자료를 퇴직 전에 준비를 해놓는 게 좋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생활비 문제인데, 이 생활비 문제는 워낙 사람마다 다 다르고 또 복잡하기 때문에 그 뒤에도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어서 여기서는 이 생활비 문제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나라 퇴직자들의 거의 60% 이상, 70% 이상이 노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퇴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퇴직 이후에 이제 이 생활비 문제라든가 이 노후 활동 자금의 문제에 이제 늘 쫓기게 되고, 심하면은 실제로 생업 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거를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퇴직자들의 대부분의 이 자산이 현금과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현금이라면은 이제 은행 예금이 이제 주로 되고, 부동산이라면 이제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가 대지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묶여 있는데, 이 부동산은 현금 순환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자산을 운영하는데 현금과 부동산에 의존하는데, 이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현금과 부동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아주 낮아요. 반면에 주식이나 펀드, 금융 쪽을 통해서 자산 운용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금융자산 쪽으로 관심을 두지 못하느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이 자본주의 이 발달 자체가 상당히 파행적으로 이루어졌죠. 일제 36년 식민지 기간을 거치고, 그 다음에 60년대, 70년대 소위 말해서 이제 개발도상국으로서 외자에 의한 외자 유치에 의해서 이렇게 자본주의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이 자본주의가 안정적인 상태로 되어 있질 못해요. 대외 의존도가 높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을 통한 이 자산을 늘려간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투기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정하고 이 널뛰기가 심한 거죠. 반면에 이 서구 사회 같은 경우에는 이 자본주의 토대 자체가 안정적이다 보니까
비교적 이 자산 확보가 쉽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금융 자산 쪽으로 옮겨가야 된다라고 섣불리 말하기도 어렵고, 지금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결국은 퇴직자 자신이 퇴직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노후 자금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 투자가 어떤 사람은 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잃기도 하고 이 일희일비를 이제 겪게 되는데,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1년 아니면 뭐 2년 이런 짧은 시간 동안에 투자를 했는데 운이 좋아서 돈을 벌었다.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보면, 최소한 10년이라는 그 기간으로 보면 돈을 딴 사람이 계속해서 따는 경우는 없습니다. 결국은 땄다가 손실을 보고 또 좀 올라서 만회를 했다가 다시 또 손실을 보고, 이 등락이 이어지는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등락의 플러스 마이너스를 합치면 제로, 0만 돼도 잘한 겁니다. 투자를.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심지어는 밥 먹는 시간에도 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면서 이 자기가 투자한 종목에 대한 등락 이 그래프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모든 신경이 자기 투자에 집중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가는 게 인생이란 시간이 가는 거죠. 퇴직 이후에 남은 시간을 그렇게 투자를 하면서 돈도 못 벌고 잘못하면 투자한 거 다 잃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시간까지 그렇게 날린다. 이거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투자를 가능한 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퇴직하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손자 손녀를 이제 보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이제 되죠. 근데 제 주변에서 볼 때 손자 손녀를 돌봐주느라고 참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자 손녀를 돌보지 말아라,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자식과의 관계를 잘 평소에 맺어가는 그 관계에서 이제 이야기될 수가 있는데, 저는 앞에서 이 부모는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의 경우에는 그 자식에 대한 서포터 역할,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지 자식 문제를 전적으로 떠맡는 그런 관계는 곤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손자 손녀의 문제도 그 똑같은 문제의 연장이라고 봅니다. 손자 손녀 봐준다고 해가지고 뭐 어디 모임 한 번데 자기 마음대로 가지 못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차 한 잔 제대로 못 마시는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자식과의 관계를 잘 해서 가능한 한 손자 손녀를 보지 않고 노후 생활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탈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나도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있는데 기저 질환도 있고 그 외에 이제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지키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약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자. 그거 하나를 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약에 의존하게 되면은 결국은 한 군데가 나으면 다른 군데가 이상이 생기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어떤 불안이나 조바심, 초조감 이런 거에 의해서 다시 또 약을 찾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데 그런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평소에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먹는 것이 그 사람의 몸 건강의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봅니다. 특히 먹는 데서 아주 중요한 거의 먹으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내가 볼 때는 두 가지. 달고 짠 거. 특히 그 중에서 단 거. 이 달고 짠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 해도 먹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줄여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외에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당연히 해야죠. 하고 자기 몸에 맞게 과욕, 욕심내지 말고 그렇다고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 그냥 꾸준히 생활하듯이 해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퇴직하면은 누구나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일, 또 잘하는 일, 취미 삼아 할 수도 있고, 자기 어떤 전문적인 역량을 길리기 위해서 하는 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크게 보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일, 그런 일에 많이 이렇게 매달린다고 봐요. 뭐 농사를 져본다든가, 귀촌을 한다든가, 글을 써본다든가, 뭐 악기를 연주해 본다든가, 뭐 여러 가지 활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개인적인 차원의 활동으로만 머물러서는 오래가기 힘들다. 다시 말하면 쉽게 실증을 내고 상황이 바뀌면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개인적인 활동이 사회적인 의미를 띌 때 거기서 오는 보람이라는 게 상당히 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물론 자기가 좋아서 해야 되지만 하는 일이지만 그것이 사회적으로도 의미를 가질 때 그랬을 때 그 일을 오래 할 수가 있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같이 일을 하는 가운데 사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만족 이런 거 플러스 사회적인 의미 그런 일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을 하죠.
노년은 인생의 어떻게 보면 이제 황혼기인데 이 노년의 가장 중요한 기술이 상실의 기술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려면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하죠. 부자가 되는 기술, 또 인간관계를 잘 맺는 기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술이 필요한데 노년기에는 특히 상실의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상실의 기술은 상실이라는 건 자기로부터 떠나가는 거예요. 노년기는 그 이전의 시기에 벌어들이고 가지고 왔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 하나하나를 떠나보내는 시기가 노년이죠. 배우자가 떠날 수도 있고, 자식이 먼저 세상을 등질 수도 있고, 가졌던 돈을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이 어디가 안 좋아서 마음대로 못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자기 자신으로부터 떠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떠나는 그 것들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 그게 바로 상실의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 노년기에 삶에 필요한 기술은 무엇보다도 떠나보내는, 자기로부터 멀어지는, 자기가 잃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떤 그 태도로 맞아들이느냐, 이것이 노년기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런 그 의미입니다.